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 아직 대규모 감염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낮춘 뒤에 확진 환자가 늘었지만 방역 당국은 아직은 비상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이른바 추석형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아서 불안감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공교롭게도 거리두기를 완화한 뒤 하루 만에 지금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네. 정부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예. 조금 전 브리핑에서는 그 예를 5월과 8월을 들었습니다. 예. 5월에 그 서울 이태원 집단 감염, 예. 8월에 있었던 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감염. 예. 이 부분에 비교해 봤을 때 폭발적인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 뭐 어느 한 곳에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정확하게 추석 연휴 동안의 방역 성적표가 나오는 기간이라고 봤을 때 네. 지금 심심치 않게 세 자릿수의 이제 환자 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확진 환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상당히 불안한 것이고요. 잠시 뒤에 이제 사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이른바 추석형 집단 감염이라고 해서 일가족이 명절을 보낸 뒤에 감염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이 각자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서 N차 감염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들, 이것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불안한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질문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평균 확진자 추이가 2주간 6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추석 특별 방역 기간 동안 3천만 명 이상이 이동하였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대규모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향과 여행지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석 연휴 이후 가족과 지인과의 모임을 통한 감염이 일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합니다. 네, 정부가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이야기한 추석형 집단 감염입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번에 거리두기의 단계를 낮추면서 정부가 주안점을 줬던 게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방역 자체는 자율적으로 하되 그 벌은 무겁게 내리겠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많은 자율권을 줬다는 겁니다. 네. 지자체가 스스로의 상황에 맞게 뭐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역 수칙 준수의 그 대상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두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의정부시와 강릉시가 이번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의정부시는 지금 그 마스터 플러스 병원이라는 재활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60명까지 나왔습니다. 상당히 큰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17일까지 2단계를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위험 시설들은 다 운영이 계속해서 중단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강릉시도 지금 그 소모임이나 추석 모임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번져서 강릉이라는 곳은 이제 이번 연휴 때 여행객이 많이 왔던 곳이고, 그리고 그동안 쭉 그렇게 감염이 많지 않았던 곳인데 이번에 이제 두 자릿수로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18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나 행사 같은 것도 다 금지가 됐고요. 스포츠 행사도 무관정으로 했고, 교회 예배는 허용했는데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가 발생 상황을 보고 스스로 거리두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생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발생 상황의 특징을 보면요, 어제 오늘 이제 해외 입국자들의 이 확진이 많이 나왔는데, 어제는 네팔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네팔에서 이제 한국어 연수 온 학생들이 이제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오늘은 러시아 선원, 그러니까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의 선박들, 주로 이제 화물선인데요. 여기서 무더기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모두 두 척입니다. 한 척은 지난 6일에 들어온 러시아 화물선인데
선원이 23명인데 이 가운데 13명이 하선 신청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물선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걸로 간주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냥 배에 머물고 있다가 물건을 내리고 싣고 다시 가니까요. 그런데 하선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육지에서 볼 일이 있을 때 그러면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3명 진단 검사를 해보니까 이 가운데 8명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10명까지 검사를 했더니 3명이 추가 확진이 돼서 지금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12일에 들어온 역시 러시아의 냉동 냉장선인데요. 선원 20명을 모두 검사했더니 3명이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4명이 확진자로 분류되면서 오늘은 국내 발생은 어제와 같은 69명인데 네.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가 좀 늘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100명을 넘게 된 겁니다. 예. 예. 근데 들어올 때 검사 확인서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는 그 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때 예. 그 음성 확인서라는 걸 가지고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일단 우리나라에 입국한 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배에 머물 경우에는. 예. 예. 앞서 이야기한 추석형 집단 감염의 구체적인 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명절 때 모임 일가족이 감염됐고 N차 감염으로 퍼졌거든요. 네. 벌초를 통한 감염 사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번 명절을 지나고 나서 가장 그 지역 사회의 전파가 무서운 곳이 대전 충남입니다. 이른바 이제 제가 이름 붙인 그 추석형 집단 감염이 3건이 일어났고 네. 그것이 이제 뭐 가족끼리 벌초를 했다거나 뭐 식사를 했다거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일가족이 확진이 되고 이 일가족들의 생활터전에서 이제 전파가 가는 그런 양상인데요. 예. 먼저 그 대전시 둔산동에 있는 그 일가족들, 이 일가족들은 지난 그 1일에 경북 이해천에 벌초를 갔다가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일가족이 8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8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예. 이 일가족 가운데 확진 받은 사람의 딸은 공부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예. 이 공부방에서 5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사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손녀는 또 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 그다음에 며느리는 또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의 그 직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 또 전파를 시키는 이른바 이제 N차 감염이 일어난 그런 예. 상황으로 볼 수 있어서요. 현재 21명까지 확진 환자가 아,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N차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이게 또 그 감염이 되는 경우, 집단 감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이 늘었어요. 이 상황이 이제 조금 더 심각한데요. 이분들은 이제 유성구에 있는 그 상대동에 사는 분들인데 네, 네. 지난 3일에 가족 식사를 하고 일가족이 총 8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일가족 가운데 손녀는 태어난 지 24개월이 안 된 어린 아기인데 예. 이 아기를 맡겼던 어린이집에서 그 똑같이 24개월이 안 된 아기들 3명이 확진을 받았고 예. 또 교사와 직원 4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게 네. 어린이집을 통한 감염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이집 원장의 아버지와 언니, 그리고 또 원아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교사의 남편, 딸 이런 식으로 이제 확진이 N차 감염이 쭉 퍼지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확진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소아 전문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 병원에 잠깐 들렀던 30대 남자가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심각한 것은 사위가 예. 전북 전주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그 8일부터 10일까지 아산에서 교회 수련회가 열렸는데 예. 여기에 그 사위가 참석을 했거든요. 네. 이 수련회에서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러니까 이 그 수련회가 열렸을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기 때문에 5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곳이거든요. 예. 근데 이 수련회에는 70명이 넘는 그 신도들이 참석을 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또 법적인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고요. 예. 그런데 이 수련회에서 추가 확진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은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에서 시작한 감염이 충남을 넘어서 이제 전북까지 퍼지는 이런 그러네요. 양상을 예. 보이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미 이제 이 사례는 이미 한 3차 감염, 4차 감염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빨리 제압하지 않으면 사실은 더 N차 감염이 퍼질 수 있고 우리가 네. 그 과거에 겪었던 7, 8차 감염, 그럼 이제 확진자 수가 100명 넘어가는 이런 초대형 집단 감염의 모습을 띌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사례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또 지역도 오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어린이집 부분입니다. 원아들이 여러 명이 감염이 됐는데 네. 아이들은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스스로 마스크를 쓸 수도 없고요. 마스크를 씌워놓는다 하더라도 뭐 스스로 이걸 관리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예. 뭐 그 세계보건기구는 5살 이하 어린이들은 뭐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지난 5월에 질병관리본부에서 24개월 미만 영아는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 호흡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스크를 씌운다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제 보호자라든가 교사들은 전부 마스크를 써야 되죠. 근데 그 지금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에서 이 아주 어린 아기들을 뺀 나머지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쓴 것으로 돼 있는데 예. 어쨌든 그 확진이 7명까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스스로 이제 마스크를 쓰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는 다른 분들이 더욱 신경을 쓰고 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예. 네. 오늘부터 이제 정해진 장소에서 마스크 쓰지 않으면 과태료 물어야 합니다. 근데 똑바로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과태료 면제 대상도 있다면서요? 그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건 다 아실 테고 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기자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요.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마스크를 써도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네. 그 마스크라든가 착용 상태가 있습니다. 예. 나는 마스크를 썼는데 과태료를 물었다. 이건 굉장히 억울한 일이니까요.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망사형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앞이 이제 좀 성기게 돼 있는 이 망사형 마스크는 침방울을 막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예, 나와 예,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밸브 마스크라고 그래서 이제 방독면 같은 마스크가 있는데 네. 예. 이게 실제로 밸브에 그 가름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이 좀 쉽게 쉬어진다는 그런 마스크거든요. 아. 이런 마스크들은 그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그다음에 이제 스카프 같은 것을 입을 가린 분들이죠. 예. 이것도 다 마스크를 안 쓴 예. 걸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코와 입을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과태료 면제 대상은 가장 중요한 거는 14살이 안 된 어린아이들은 과태료에서 이제 면제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발달 장애를 겪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힘들다는 그 의학적 소견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 괜찮고요. 예. 수영장이나 목욕탕은 탕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바깥에서는 써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방송 출연, 수어하시는 분, 촬영하는 이런 상황들은 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 마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이 됐었는데 네. 망사형 마스크 지금 마스크로 쓴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마스크에 대한 실험 결과도 나왔다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우리가 쓰는 이제 이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라고 해서 이거 의약 외품 그 마스크하고 그 망사형 마스크하고 이렇게 같이 조사를 해봤는데 두 가지를 해봤거든요. 하나는 이 작은 입자를 얼마나 걸러주느냐 그 비율을 조사하는 건데 분진 포집 효율 시험이라는 건데요. 예. 그 KF 그 마스크라는 그 우리 이제 침방울 차단하는 마스크 75%를 막아줬습니다. 그런데 망사형 마스크는 17%밖에 막질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호흡이 얼마나 괜찮으냐 이 부분을 했는데 망사형 마스크는 뭐 당연히 호흡하기가 좋죠. 예. 그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호흡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 우리가 뭐 야외에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써도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밀집하거나 뭐 의료기관을 간다거나 그다음 요양원 같은 것을 방문할 때는 아무래도 의약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이제 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권고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보건당국이 이제 추석 이후 대규모 감염 사례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곳곳에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방역 수칙 지키는 것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